지혜는 내면의 절제에서 나온다. 173.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사람이 되지 말라. 교제할 때 유리 같아서는 안 된다. 친구 관계에서는 더 조심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쉽게 깨짐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드러낸다. 이런 사람은 자기 안에 모욕을 채우고 다른 사람들 안에 분노를 채운다. 그들의 성격은 두 눈보다 더 약해서 농담으로든 진담으로든 그들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모욕이 아닌 아주 작은 것에도 불쾌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과 교제할 때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그런 연약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아주 사소한 일에 화가 날 수 있으므로 그들의 기분을 잘 살펴야 한다. 그들은 대부분 매우 이기적이고 기분의 노예가 되어 모든 것을 짓밟을 수 있다. 그리고 자기 체면을 우상처럼 섬긴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이아몬드처럼 오래 잘 참는다. 174. 지식에 갈망이 있더라도 모르는 게 나은 지식은 절제하여야 한다. 조급하게 살지 말라. 일을 분배할 줄 안다는 것은 즐길 줄 안다는 뜻이다. 많은 사람은 삶이 한참 남았는데도 행운이 빨리 끝난다. 그들은 행운을 즐길 때를 놓쳐서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한참 지난 후에야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한다. 이들의 삶을 끄는 마부들은 성격이 급해서 보통 시간보다 더 빨리 간다. 그들은 평생 소화해도 힘든 양을 하루 만에 삼키려고 애쓴다. 그들은 행운을 미리 누리고 다가올 세월도 미리 먹어 치운다. 그렇게 서두른 결과 모든 것이 빨리 끝나버린다. 지식에 갈망이 있더라도 모르는 게 나은 지식은 절제함으로써 얻지 말아야 한다. 행운의 날보다는 평범하게 살아갈 날이 더 많다. 따라서 즐길 때는 천천히, 일할 때는 서둘러야 한다. 일이 끝나는 건 좋지만 즐거움이 끝나는 건 좋지 않기 때문이다. 175. 내실이 없는데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건 불행이다. 내실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 만족하지 못한다. 내실이 없는데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건 불행이다. 온전해 보인다고 해서 모두 다 온전한 것 아니다. 망상을 잉태하고 속임수를 낳는 가짜들도 있다. 또 그들과 비슷하게 속임수를 부추기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소수의 진리가 보장하는 확실함보다 다수의 거짓이 주는 불확실함을 선호한다. 하지만 그들의 변덕은 온전함을 바탕으로 하지 않기에 끝이 좋지 않다. 오직 진리만이 진정한 명성을 주고 본질만이 유익하다. 하나의 속임수는 다른 많은 속임수를 부르고 그렇게 세워진 집은 허상일 뿐이다. 이것은 마치 공중에 지은 집과 같아서 곧 무너진다. 잘못 만들어진 것은 절대 오라가지 못한다. 너무 많이 증명하면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는 것처럼 너무 많은 약속은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176. 자신의 무지함을 모르는 자들을 고쳐주는 약은 없다. 직접 지식을 얻거나 지식을 가진 사람의 말을 들어라. 자기 지식이든 남의 지식이든 지식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나 다수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안다고 착각한다. 이런 어리석은 고질병에는 치료법도 없다. 무지한 사람은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부족한 것도 찾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현명하지 않다는 생각만 했어도 현명해졌을 것이다. 원래 지혜로운 예언자가 드물기도 하지만 그들은 아무도 조언을 구하러 오지 않아서 한가하게 지낸다. 남들에게 조언을 구한다고 해서 자신의 위대함이 줄어들거나 능력이 약해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조언을 구하면 명성은 더욱 높아진다. 불행과 싸우지 않으려면 이성적으로 숙고해야 한다. 177. 적당한 거리를 둔 관계가 더 오래간다. 너무 친밀한 교제는 피하라. 남들을 너무 친밀하게 대하지 말라. 그들도 당신을 그렇게 대하지 않게 하라. 너무 친밀해지며 완벽함에서 나타나는 우월함도 빛이 바라고 존경도 얻지 못한다. 병들은 우리와 멀리 있어서 그 화려한 광채를 유지한다. 신적인 것은 존중을 얻지만 인간적인 것은 경멸을 낳는다. 사람 사이에서는 더 많이 보여줄수록 가진 것이 적어진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조용히 숨겨져 있던 결점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누구와도 너무 친밀하게 지내는 건 좋지 않다. 윗사람과 친밀하면 위험하고 아랫사람과 친밀하면 조심성이 없어진다.
천박한 사람들과 친밀한 것도 안 좋다. 그들은 어리석어서 무례하게 굴기 때문이다. 또 그들은 호의를 얻으면 상대방이 당연한 의무라고 착각한다. 이렇게 과도한 친밀함은 천박함과 맞닿아 있다. 178. 두려움을 이기는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 자기 마음을 믿어라. 특히 확신이 생길 때는 더 믿어야 한다. 절대 마음의 소리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것은 진정한 내면의 신탁이다. 많은 사람이 마음속 두려움으로 죽었다. 그러나 그것을 고치지 않고 두려워하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있겠는가? 어떤 사람은 아주 고든 마음을 타고났기에 이것이 늘 문제를 막아주고 실패를 경고해준다. 극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악을 맞으러 나가는 건 현명하지 않다. 179. 지혜는 내면의 절제에서 나온다. 말의 절제는 능력을 보호한다. 비밀을 간직하지 못하는 가슴은 공개된 편지와 같다. 비밀은 깊숙한 곳에 묻혀 있는데 거기에는 중요한 것들이 가라앉아 있는 넓고 숨겨진 공간이 있다. 이런 능력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데서 나오는데 자신을 극복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 비밀은 드러내면 낼수록 더 많은 값을 치러야 한다. 지혜로운 상태는 내면의 절제에서 나온다. 이런 능력을 위협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시험이다. 즉 그들은 그 능력을 왜곡하기 위해 반박하고 자극하기 위해 넌실히 미끼를 던진다. 하지만 이럴 때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피하기 위해 더 입을 닫는다. 꼭 해야 할 일은 따로 말할 필요가 없고 말로 해야 할 일은 굳이 행동으로 할 필요가 없다. 180. 양쪽을 분석해서 두 면을 모두 준비하라. 적이 해야 한다고 할 일은 절대 따르지 말라.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해야 한다고 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않는다. 무엇이 좋은지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미 다른 사람이 준비해서 한 일을 뒤늦게 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상황은 양쪽 관점으로 생각해야 한다. 양쪽을 분석해서 두 가지 면을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 다양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사람은 일어날 것 같은 일이 아닌 확실히 일어날 수 있는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81. 모든 진실은 다 말해야 하는 건 아니다. 거짓말하지도 진실을 다 말하지도 말라. 진실을 말하는 것만큼 신중해야 하는 일도 없다. 그것이 마음에 피를 흘리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진실을 감출 줄 아는 것만큼 진실을 잘 말하는 것도 중요하다. 흠잡을 데 없는 평판이라도 단 한 번의 거짓말로 무너질 수 있다. 속는 사람은 모자란 것으로 여겨지고 속이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로 여겨지는데 둘 중에 후자가 더 낫다. 그렇다고 모든 진실을 다 말할 수는 없다. 일부는 자신을 위해 또 일부는 다른 사람을 위해 침묵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감은 지혜로운 자에게 날개를 달아준다. 매사에 약간의 대담함을 보인다면 당신의 사리분별을 잘 드러낼 수 있다. 남들에 관해 생각할 때 알맞게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 두려울 정도로 남들을 높게 생각한 나머지 상상력이 눌려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이 교제하기 전에는 대단해 보여도 이야기를 나누고 보면 존경보다는 실망이 들 때가 더 많다. 그 누구도 인간의 좁은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겐 단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재능에서 또 어떤 사람은 성품이 그렇다. 지위가 높으면 권위 있어 보이지만 그런 사람치고 재능이 뛰어난 경우는 드물다. 운명은 종종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재능을 더 적게 주어 복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상력은 항상 앞서 나가며 상황을 실제보다 더 단단하게 그린다.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존재할 수 있는 것까지 상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성은 경험을 통해 그 잘못을 깨닫고 이런 상상력을 바로 잡아야 한다. 단 어리석음이 너무 대담하거나 미덕이 너무 소심해서는 안 된다. 우둔한 사람에게 자신감이 도움을 주었다면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얼마나 더 큰 도움이 되겠는가. 183. 아주 명백한 경우라도 한 발 물러서는 게 좋다. 너무 완고하게 굴지 말라. 어리석은 사람은 모두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고 자기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은 모두 어리석다.
그래서 판단을 잘못할수록 더욱 완고해진다. 아주 명백한 경우라도 한 발 물러서는 게 좋다. 그렇게 물러선다고 남들이 그 진위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예의 바른 사람으로 알려지기 때문이다. 보통은 승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보다 고집부리다 있는 게 더 많다. 진실이 아닌 무례함을 완고하게 변호하다가 그렇게 된다. 구제불능으로 설득하기 어려운 완고한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완고한데 변덕스럽기까지 하면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 판단이 아니라 의지를 발휘하면서 완고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도 두 가지 예외가 있다. 즉 판단할 때와 그것을 집행할 때는 절대 흔들림 없이 완고해야 한다. 이런 일에 주저하면 이중으로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184.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명예를 우상처럼 숭배한다. 너무 격식을 차리는 사람이 되지 말라. 왕이라도 너무 격식을 차리는 건 기이해 보인다. 체면을 중시하는 것은 성가신 일인데 여기에 예민하게 신경 쓰는 나라들도 있다. 어리석은 사람의 옷은 그런 조각들로 짜여 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명예를 우상처럼 숭배한다. 하지만 이것은 그 명예가 보잘것없는 것들 위에 세워져 있음을 드러낼 뿐이다. 그런 사람은 모두가 자기 명예를 망가뜨릴까봐 두려워한다. 존경을 받으려는 건 좋지만 격식의 대가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너무 격식을 차리지 않으려면 스스로 훌륭한 역량을 지녀야 한다. 물론 이런 격식을 과시하거나 경멸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사소한 일에 집착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다. 185. 단 한 번의 기회에 당신의 운명을 걸지 말라. 결코 단 한 번의 시험에 명성을 걸지 말라. 실패하면 그 피해는 회복할 수가 없다. 한 번쯤, 특히 처음에는 실패할 수 있다. 또한 항상 나의 날이라고 할 만한 운 좋은 기회가 오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첫 번째에서 실패하면 두 번째에서는 더 확실히 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첫 번째로 인해 두 번째에서는 명성을 회복할 것이다. 따라서 늘 더 나은 방법을 준비하고 개선해야 한다. 상황은 우연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 그래서 결과가 좋더라도 만족스러운 경우가 드물다. 186. 온전한 사람은 자기 결점을 잘 안다. 자기 결점을 알아야 한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자기 결점을 알아야 한다. 온전한 사람은 결점이 비단천으로 씌어져 있어도 알아챈다. 결점은 종종 금관을 걸치고 있는데 그렇다고 감춰지는 게 아니다. 노예 제도는 주인의 기품으로 감쪽같이 가려질 수는 있지만 그 안에 악덕은 사라지지 않는다. 또한 악덕도 높이 들릴 수는 있지만 그 본질이 높은 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영웅이 가진 결점을 알아챘지만 그것 때문에 그들의 영웅됨이 취소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높은 사람의 말은 너무 그럴듯해서 그 추악함조차 감추기 때문이다. 또한 아첨은 그 추악한 얼굴까지도 감춘다. 하지만 높은 자리에서는 결점이 감춰져도 낮은 자리에서는 비난을 받는다는 걸 모른다. 187. 통치 기술은 상과 벌 없이는 절대 작동하지 않는다. 유리한 일은 직접 하고 불리한 일은 남을 통해서 하라. 전자를 통해서는 호의를 얻고 후자를 통해서는 악의를 피할 수 있다. 위대한 사람은 호의를 얻기보다 베풀기를 더 좋아한다. 관대하면 행복하기 때문이다. 남에게 고통을 주면 대부분 사람은 연민이나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움을 느낀다. 높은 자리의 통치 기술은 상과 벌 없이는 절대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좋은 일은 직접 하고 나쁜 일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야 한다. 따라서 미움과 중상으로 이루어진 불만족의 타격을 대신 받아주는 도구 역할을 할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한다. 때때로 대중의 분노는 개의 분노와 같아서 고통의 원인도 모른 채 무조건 도구를 향해 달려간다. 그래서 그 도구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곧장 피해를 본다. 188. 과장이나 아첨에 흔들리지 말고 사람 보는 눈을 키워라. 다른 사람을 칭찬하라. 그렇게 하면 안목에 대한 신뢰를 얻는다. 다른 곳에서 탁월함에 평가할 줄 알았으므로 지금 그런 좋은 안목을 가졌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전에 완벽함을 알아본 사람은 이후에도 그것을 알아보는 법이다. 칭찬하면 대화거리와 따라할 거리가 생기고 칭찬받을 만한 지식도 생긴다.
또한 칭찬은 그 지금의 완벽함에 예의를 표하는 정중한 방법이기도 하다. 반대로 늘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아부하고 보이지 않는 사람은 경시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간사한 일인지 깨닫지 못하는 경박한 사람들과 잘 통한다. 또 어떤 사람은 과거의 뛰어난 업적보다 지금의 별 볼 일 없는 일을 더 치켜 세우려는 계책을 쓴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런 계책을 모두 꿰뚫어 보아야 한다. 그래서 이쪽에서 하는 과정에 낙담하거나 저쪽에서 하는 아첨에 우쭐해서는 안 된다. 양쪽 모두 같은 의도가 있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간파해야 한다. 그들은 있는 곳의 분위기에 맞춰 방향만 바꿀 뿐이기 때문이다. 189. 남이 나에 의존하도록 욕구를 북돋우라. 다른 사람의 결핍을 이용하라. 그런 결핍이 욕구로 이어질 때 이것은 가장 효율적인 고문 도구가 된다. 학자들은 결핍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고 정치인들은 이것이 전부라고 했는데 후자가 결핍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던 셈이다. 어떤 사람들은 남의 욕구를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다리로 삼는다. 그들은 이런 기회를 이용하는데 만족 실현의 어려움을 말하면서 욕구를 더 부추긴다. 사람들은 이미 소유한 것에는 미온적이지만 결핍을 채우는 일에는 열심이다. 저항이 클수록 욕구도 불타오르기 때문이다. 목적을 달성하는 뛰어난 비결은 남들이 항상 자기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다. 190. 위안을 얻지 못할 고통은 없다. 매사에 위안을 찾아라. 무익한 사람들조차 오래 살 수 있다는 데서 위안을 얻는다. 위안을 얻지 못한 고통은 없다. 어리석은 사람은 행운으로 위안을 얻는다. 참고로 못생긴 여자의 행운이라는 말도 있다. 따라서 오래 살려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금이 간 그릇은 좀처럼 깨지지 않는데 짜증이 날 정도로 오래 간다. 무익한 사람들이 장수하고 탁월한 사람들이 단명하는 걸 보면 행운은 탁월한 사람들을 시기하는 것 같다. 따라서 중요한 사람일수록 살 날이 얼마 남지 않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일수록 오래 살 것이다. 종종 그렇게 보일 때가 많고 실제로도 그렇다. 마치 행운과 죽음은 불행한 사람을 잊어버리자고 약속이라도 한 것 같다.